하루에 계란 2개를 먹으면 몸에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란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먹는 계란은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계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속을 더부룩하게 하고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음식이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으려 할 때 대부분 이렇게 고민합니다. 삶은 계란이 좋을까? 구운 계란이 좋을까? 계란 프라이는 괜찮을까? 아니면 날계란이 좋을까? 그런데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계란은 무엇인가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동시에 소화와 흡수 방식에 따라 장기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먼저 계란이 왜 아침에 좋은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년 이후에는 이 성분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는 현대인에게도 계란은 눈 건강을 지키는 기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눈 건강만이 아닙니다. 계란에는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로 기억 형성과 정보 저장, 그리고 필요할 때 정보를 꺼내 쓰는 과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직장인이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오전 내내 머리가 또렷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 대사에 도움이 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백질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질이 매우 좋습니다. 소화 흡수율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 잡혀 있어 근육 유지와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 불필요한 간식을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공복 혈당이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나옵니다.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좋은 영양소가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영양소 파괴 여부와 소화 흡수력입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삶은 계란이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계란 프라이는 조리 과정에서 기름이 들어가면서 지방 함량이 크게 늘어나고 열량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단순히 계란 하나를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름까지 함께 섭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구운 계란과 삶은 계란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영양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운 계란은 조리 과정에서 수분과 일부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내부 구조가 더 조밀해집니다. 그래서 껍질이 잘 까지는 대신 단백질 결합이 더 단단해집니다. 단백질 결합이 단단하다는 것은 소화 과정에서 다시 분해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 위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 중에서도 완숙보다는 반숙이 소화 흡수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반숙 상태에서는 단백질 구조가 지나치게 굳지 않아 위에서 분해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아침에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자주 받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익힌 계란보다는 반숙 계란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계란 자체의 영양도 중요하지만 계란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보완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에는 한 가지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망, 브로콜리, 시금치, 키위 같은 식품은 계란과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맵지 않은 고추류 역시 비타민C가 풍부해 계란과 함께 먹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무기질 보완을 위해서는 김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 계란과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맛의 조합을 넘어서 실제 영양 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잘못 알려진 음식들도 많습니다. 두부, 두유, 콩물과 계란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생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이니비터라는 성분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이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해 콩을 익히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됩니다. 두부나 두유는 이미 충분한 열 처리를 거친 식품이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먹어도 영양 흡수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식사에서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감이나 녹차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역시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장애를 일으킨다는 설명이 있지만 일반적인 식사 수준에서는 문제가 될 정도의 양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식후에 감 하나를 먹는 정도로 계란 소화가 크게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계란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레시틴은 완전히 익힌 상태보다 반숙 상태에서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고 속이 불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리 상태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먹을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퍽퍽한 식감이 싫거나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란을 국이나 찌개에 풀어서 섭취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북엇국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말린 북어는 수분이 제거되어 단백질 밀도가 높아 소량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국물에 풀어 부드럽게 섭취하면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단백질 섭취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란 자체가 싫은 사람이라면 등푸른 생선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고등어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조리 시 염분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근육량 유지, 기초대사 유지, 면역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량의 단백질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계란은 그 시작점으로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계란을 아침에 먹는 것이 좋은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란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입니다. 특히 뇌와 혈관, 그리고 혈전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 중년 이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입니다. 뇌졸중과 치매의 공통된 시작점은 대부분 혈관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느려지고 결국 피가 끈적해지면서 작은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으로 이어지고 미세하게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혈관을 여느냐 막느냐의 문제입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은 혈관과 뇌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이 물질은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 수축과 이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콜린이 공급되면 뇌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훨씬 수월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린은 단독으로 작용할 때보다 특정 영양소와 함께 있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과 수분, 그리고 혈액 점도를 낮춰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란을 먹어도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렵습니다. 아침 공복에 계란을 먹으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공복 상태의 몸은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때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바로 넣으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기 쉽습니다. 계란이 나쁜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백질 대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물입니다. 따뜻한 물 1컵 이상을 먼저 마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장과 혈관을 깨운 뒤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혈전 형성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혈관 벽에 쌓이기 쉬운 지방 성분을 유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기름때를 씻어내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혈관 속 노폐물이 덜 쌓이고 이미 쌓인 것들도 조금씩 이동성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레시틴의 작용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위장이 너무 차갑거나 혈액이 지나치게 농축된 상태에서는 이 기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찬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와 함께 계란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계란이나 찬 우유, 찬 두유와 함께 먹는 습관은 혈관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계란에 들어있는 황성분입니다. 이 황성분은 간 해독 과정과 혈액 순환에 관여합니다. 특히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지나치게 잘 굳는 방향으로 흐르기 쉬운데 계란의 황성분은 이 균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황성분은 비타민 B군과 함께 있을 때 대사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란을 아침에 먹을 때 통곡물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간과 혈관에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흰 밀가루빵이나 단순 당질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는 줄어듭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서 빵 하나를 곁들이는 습관이 익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과정이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계란은 뇌와 혈관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순히 열량 공급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계란을 먹는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수분 상태, 조리 상태,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의 성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계란을 먹을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혈전 위험을 낮추고 뇌를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영양 설명이 아니라 실제 식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합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 어떤 조합을 선택하느냐가 수년 뒤의 혈관 상태를 결정합니다. 계란은 그 출발점에 있는 음식입니다. 뇌졸중과 치매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시기일수록 아침 식사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혈관을 열어주고 뇌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히 보내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계란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음식입니다. 다만 그 잠재력을 살리느냐, 묻어버리느냐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계란 2개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 없는 음식이 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갈라집니다. 아침 계란이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혈관과 뇌를 동시에 관리하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짝이 필요합니다. 이 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조합이 혈전을 녹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는 다음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계란이 뇌와 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이 혈액의 성질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혈전은 단백질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질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혈액을 묽게 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지방은 풍부하지만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액 점도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채소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계란과 함께 먹기 좋은 채소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채소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성분이 잘 보존되어 있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 내벽이 자극을 덜 받으면 혈전이 달라붙을 여지도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채소로는 브로콜리, 피망, 시금치, 케일 같은 잎 채소가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데 관여하는 질산염 성분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을 먹기 전에 혹은 함께 이런 채소를 소량이라도 곁들이면 혈관 환경은 훨씬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침 공복에는 토마토를 많이 먹는 조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 공복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계란의 단백질 소화 과정과 겹치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측면에서도 토마토는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공복 계란 조합에서는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계란과 함께 먹기 좋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지방의 질입니다. 계란 자체에도 지방이 들어있지만 이 지방은 다른 지방과 섞였을 때 작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섭취되면 혈액 점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액은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서 소시지,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을 함께 먹는 습관은 혈전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과 지방이 과도하게 겹치면서 혈액 응고인자를 자극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계란과 함께 소량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계란을 완전히 튀기듯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올리브유로 부드럽게 조리하면 혈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란의 조리 상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완전히 익힌 계란은 소화에는 안정적이지만 일부 성분의 흡수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숙 상태의 계란은 레시틴과 콜린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분들의 이용률이 좋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반숙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완숙에 가깝게 조리하되 함께 먹는 채소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의 조리 방식은 개인의 소화력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을 아침 공복에 먹을 때 피해야 할 또 하나의 조합은 단 음료입니다. 과일 주스, 설탕이 들어간 커피, 단 우유 음료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인슐린 분비가 급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고 혈전 형성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건강해 보이지만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은 생기지만 혈관에는 부담이 되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고 싶다면 주스보다는 통과일을 소량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침 공복 계란의 목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굳어있던 혈액을 부드럽게 풀고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적으로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는 조합은 항상 단순합니다. 수분, 채소, 좋은 지방, 적절한 조리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 계란은 혈전을 키우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정리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 조건이 어긋나면 같은 계란이라도 아무런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침 계란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혈관 수치가 안정되고 기억력이 유지되는 반면 누군가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함께 올라갑니다. 음식 자체보다 먹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제 계란과 함께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그림이 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남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앞에서 쌓아 올린 장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은 대부분 의외로 건강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아무 의심 없이 함께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혈전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그 주변에 놓이는 음식들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가공육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계란과 함께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소시지, 햄, 베이컨입니다. 이 조합은 맛과 편의성 때문에 오래도록 유지돼 왔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조합입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혈관 내벽을 자극하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가공육의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혈액 속에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고 혈소판이 쉽게 달라붙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이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밤새 수분 섭취가 없는 상태에서 염분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액 점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흰빵입니다. 계란 샌드위치가 대표적입니다. 흰빵은 정제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혈관 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계란의 지방이 더해지면 혈관은 이중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합을 자주 반복하면 혈당 스파이크와 혈액점도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뇌혈관과 심장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중년 이후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계란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커피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설탕이나 시럽,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분과 포화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혈관 수축 반응이 강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이런 커피를 계란과 함께 마시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르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은 이 조합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란을 먹는 아침에는 커피보다 물이나 따뜻한 차가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조합이 바로 짠 반찬입니다. 계란에 간장을 듬뿍 찍어 먹거나 김치, 젓갈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계란 자체에는 나트륨이 많지 않지만 짠 반찬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나트륨은 혈액량을 늘리고 혈관 벽에 압력을 가합니다. 여기에 계란의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까지 더해지면 신장과 혈관이 동시에 부담을 받습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혈액은 농축되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잘 붓는 분들은 이 조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먹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충분하지 않아 단백질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혈액 속에 미분의 단백질 찌꺼기가 남아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란이 혈전을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계란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염분, 당분, 포화지방, 정제 탄수화물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떤 음식이라도 혈관에는 부담이 됩니다. 계란은 그 중심에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같은 계란이라도 먹는 환경이 바뀌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혈액 흐름이 개선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안정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고도 건강이 좋아졌다는 사람과 나빠졌다는 사람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제 계란을 아침 공복에 먹을 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계란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조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 계란은 단순한 단백질 식품을 넘어 뇌와 혈관을 동시에 관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계란의 효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핵심은 무엇을 함께 먹느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곁들이는 음식에 따라 혈관을 막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혈전을 녹이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조합은 채소입니다. 특히 녹색 채소는 계란과 만나면 혈관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계란의 콜린과 레시틴 성분은 혈관벽에 쌓인 지방 성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녹색 채소의 산화질소 효과가 더해지면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넓어지고 혈전이 달라붙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합은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는데 특히 유리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이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했던 혈액이 채소의 수분과 섬유질을 만나 점도가 낮아지고 계란의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변동도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고 나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조합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계란을 프라이로 먹을 때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름의 종류에 따라 혈관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속에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계란의 지방 성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산화될 때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산화를 억제해 계란의 지방을 안전한 형태로 흡수되게 돕습니다. 특히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한 계란은 단백질 변성이 적고 지방 산화도 최소화됩니다. 급하게 센 불에서 조리하면 같은 계란이라도 혈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리 속도와 기름 선택이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조합은 식이섬유입니다. 귀리, 현미, 통밀 같은 곡류의 식이섬유는 계란과 함께 먹을 때 혈전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식이섬유는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당분을 흡착해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지방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혈소판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와 함께 현미밥이나 귀리죽을 먹는 습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닙니다. 혈액을 묽게 유지하고 뇌혈관의 압력을 안정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식사입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뇌졸중 위험 인자들이 하나씩 낮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수분입니다. 계란을 먹을 때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대사에는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오래 남아 혈액 점도를 높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기 전이나 함께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밤새 땀을 많이 흘리거나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아침 탈수 상태가 심한 경우가 많아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계란을 반숙으로 먹는 것도 혈관 건강에 유리합니다. 완숙보다 반숙일 때 레시틴과 콜린의 흡수율이 더 높고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 소화 과정에서 혈관에 부담을 주는 부산물이 줄어듭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계란은 단독으로 평가할 음식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무엇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먹느냐에 따라 혈관에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계란을 먹고 몸이 무겁다고 느꼈다면 계란을 탓하기 전에 식탁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계란을 중심으로 한 아침 식사는 뇌와 혈관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굳이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식단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한 끼가 혈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계란을 둘러싼 오해 중 하나는 콜레스테롤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생각이 단순화된 해석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보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계란을 먹을 때 혈관 위험을 키우는 요인은 계란 자체가 아니라 함께 먹는 정제 탄수화물과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흰빵, 설탕이 많은 시리얼, 짠 가공식품과 함께 먹을 때 혈관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채소, 통곡물, 좋은 지방과 함께 먹을 때는 혈관 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음식의 영양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공복에 설탕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소판 응집력이 증가하고 혈전 형성 위험이 커집니다. 계란은 이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콜린과 레시틴은 간에서 지방 대사를 돕고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는 속도를 늦춥니다. 이 작용은 단기간에 느껴지기보다 반복될수록 누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치매 예방 관점에서도 계란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계란의 풍부한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이 물질은 기억 형성과 학습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콜린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는 습관은 뇌에 필요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급격한 혈당 변동 없이 에너지가 유지되면 뇌는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속도가 완만해지고 집중력 유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계란을 먹고 난 뒤 졸리거나 멍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조합의 문제입니다. 단 음식이나 밀가루와 함께 먹었을 때 혈당이 출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란을 먹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채소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씹는 속도입니다. 계란은 부드러운 음식이라 빨리 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씹지 않으면 소화 과정이 급해지고 장에서 발효 부산물이 늘어납니다. 이 부산물은 혈액을 통해 전신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액 내 노폐물 발생이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씹는 속도가 곧 혈관 건강과 연결됩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반숙이나 계란찜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이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균형입니다. 주 4회에서 6회 정도, 일정한 시간대에 같은 방식으로 먹는 것이 혈관과 뇌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들쭉날쭉한 섭취 패턴은 오히려 대사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혈관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에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액 점도를 낮추는 선택을 하면 하루 전체의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계란은 이 구조를 만들기 가장 쉬운 재료 중 하나입니다.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뇌졸중과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간 쌓인 작은 선택들이 혈관 상태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는 그 선택의 시작점입니다. 계란을 중심으로 한 아침 식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숙 계란, 채소 한 접시, 통곡물 소량,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는 기본이 됩니다. 반복 가능한 식사가 결국 가장 강력한 예방 전략이 됩니다.